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구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정보는 위메이드 액토즈 그 법적인 소송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 법은 모릅니다. 법이란 거는 제가 아는 법, 뭐 김밥 많은 법, 심지어 김밥 많은 법도 몰라요. 저게 법이란 것 자체를 제가 뭐 모르고 법을 어기면서 살아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좀 전달 드리자 할 테고, 오늘 액토제에서 나온 공시 있죠. 이 공시가 결과적으로는 위메이드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공시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위메이드와 액토즈 20년간의 분쟁사 돌아보니라는 기사고요. 자, 전자신문에 기자분이 안 나와 계시네. 자,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이분이 기사를 잘 썼어요. 자,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겁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약 20년에 걸쳐서 법적인 분쟁을 해왔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미르의 전설 2IP 때문입니다. 자, 설명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자, 일단은 위메이드는 2000년도에 액토즈에서 분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이 뭐냐? 액토즈에서 일을 하고 계시던 액토즈 창업 멤버 박관호, 현재 위메이드 의장님입니다. 이분이 액토즈에서 나와서 위메이드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를 차릴 때 들고 나온 게 바로 미래의 전설 2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분사 과정에서 액토즈는 위메이드 지분 40% 그리고 미르 IP를 공동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후로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자, 미래의 전설 2가 중국에서 동시 접속자 수 60만 명을 넘으면서 큰 성공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국의 미르의 전설 2 서비스는 샨다라는 회사, 현재 란샤라는 회사가 담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메이드가 이 샨다로부터 5개월 동안 100억대의 로열티를 받지 못하면서 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샨다는 어떻게 했느냐? 위메이드 너가 개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네, 이렇게 하면서 로열티 지급을 중단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은 엄청나게 형편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먹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샨다에서. 자, 그래가지고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힘을 합쳐서 이 샨다와의 계약을 파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샨다는 어떻게 했느냐? 미래의 전설 2가 지금 중국에서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미래의 전설 2를 닫아. 그래도 왜냐면 계약이 파기됐으니까 일단 미래의 전설 2를 닫아요. 그리고 동년 7월에 미래의 전설 2와 매우 흡사하지만은 라이센스가 없는 전기세계라는 게임을 출시합니다. 한마디로 미래의 전설 2를 모방한 뺏긴 작품을 자기네들 이름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름은 전기세계라고 미래의 전설과는 엄연히 다르지만은 그 세부 내용은 전부 다 미래의 전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데이터베이스도 이관했대요. 한마디로 기존의 미래의 전설 2를 이용하던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전기세계에 그대로 옮겨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옮길 수 있으려면은 게임이 무척이나 똑같아야지 옮길 수 있겠죠. 한마디로 정말로 미래의 전설 그대로 뺏긴 새로운 게임을 내놨다. 로열티를 지불하기 싫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참고이지 않겠죠. 바로 중국 법원에 가가지고 샨다가 IP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래의 전설 2를 뺏긴 전기세계를 서비스 정지해주세요 라고 중국 법원에다가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는 샨다 측에서도 좀 초조하겠죠. 자, 그래서 샨다가 어떻게 했느냐? 액토즈한테 밀린 로열티를 준다는 조건으로 미래의 전설 2 중국 서비스 계약을 2년 더 연장합니다. 그렇다면 위메이드는 어떻게 할까요? 위메이드도 미래의 전설 2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바로 수정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액토즈가 로열티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가 수정 계약에 동의를 하면은 그 로열티를 다시 위메이드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메이드를 빼놓고 약간 무언가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위메이드가 반발을 하겠죠. 자, 하지만 샨다가 여기서 비장의 수를 냅니다. 바로 2004년도에 샨다가 액토즈를 인수를 했어요. 한마디로 원래 위메이드와 함께 편이었던 그 액토즈가 샨다 쪽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한마디로 웃긴 상황이 된 거죠. 자, 액토즈는 원래 원고였는데 갑자기
샨다에게 그 지분이 넘어가면서 피고가 되어버렸어요. 즉 한마디로 원고이자 피고가 되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샨다는 전기 세계가 저작권 문제와 액토즈와의 연장 개혁 부적절성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원만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온라인 게임 사업에 차질이 있으면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자기네들 회사가 나스닥에 퇴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 자기들이 정말로 깡패 같은 짓을 했잖아요. 위메이드를 빼놓고 액토즈와 어떠한 수정 계약을 체결하고 위메이드가 강제로 수정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고, 또한 액토즈를 그냥 돈으로 사가지고 뭔가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자기네들에게는 굉장한 리스크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위메이드는 샨다와 액토즈를 상대로 10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2007년 2월 중국 인민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법정 화해를 하며 분쟁을 일단락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래의 전설 2에 대한 지분은 위메이드가 7, 액토즈가 3을 가져가기로 했고, 미래의 전설 3에 대한 지분은 위메이드가 8, 액토즈가 2를 가지고 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가진 위메이드 지분 40%를 2천만 달러에 매입하고 전기 세계 저작권을 인정받았다라고 하죠. 자, 한마디로 그 박관호 의장이 액토즈를 나올 때 액토즈에게 지분을 줬잖아요. 40% 지분. 그 지분을 위메이드가 다시 사들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문제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자, 이거를 좀 되게 설명드리자면 좀 길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실까봐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미르는 중국에서 잘 나갔어요. 중국에서 잘 나가고 뭐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해요. 그리고 위메이드 측에서는 그러한 게 너무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게 그 미래의 전설 2를 퍼블리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샨다 측에서도 또 열이 받겠죠. 내가 미래의 전설 2를 이까지 키워놨는데 위메이드 너가 다른 퍼블리셔의 미래의 전설을 뭐 그렇게 제공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끝없는 소송이 왔다 갔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뭐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싸우고 있고, 자, 오늘날에 이제 2017년에 이 독점 라이센스 계약으로 이 법적인 분쟁이 다시 재발화됩니다. 재점화됩니다. 자, 내용을 설명드리자면은 2017년 6월에 액토즈가 위메이드와의 합의 없이 SLA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립이 심화됐다라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 말이 뭐냐면은 일단 최근에 위메이드가 중국 롱화 그룹의 홍콩 법인 르네상스 투자 관리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재점화됐다라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위메이드가 미래의 전설 2에 대한 지분 7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이 SLA가 만료됐다라고 판단을 했기에 르네상스라는 회사에 미래의 전설 2를 서비스할 수 있고 사설 서버를 양성화 사업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제공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액토즈가 딴지를 건 거죠. 우리 2017년 6월에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위메이드는 이 부분에 대해 모르고 있었어요. 자, 뭐라고 말을 했느냐, 2017년 6월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합의 없이 SLA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립이 심화됐다라고 하고 있죠. 자, 한마디로 위메이드 측에서는 이 SLA의 연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액토즈 마음대로 이 연장을 해버리면서 자기네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 왜 르네상스랑 계약 체결하냐, 우리 이 람샤에다가 지금 독점 계약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액토즈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람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람샤의 자회사가 되어버린 액토즈 마음대로 위메이드를 제외하고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도둑놈이죠. 도둑놈처럼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법적인 다툼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는 당연히 SLA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죠. 않았으니까 이 홍콩의 미래의 전설 2에 대한 권리를 판매한 것인데, 액토즈는 이 계약이 미르2에 관한 란샤의 중국 독점 라이선스를 위반했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한마디로 정말 희한한 상황입니다. 희한한 상황이고, 액토즈는 이미 람샤의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 회사가 자기 회사를 독점 라이센스 권리로 주고 위메이드는 제외시키는 이러한 이러한 나쁜 짓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국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자, 미래의 전설 2 SLA 연장 계약 무효 확인 등 청구에서 최종심에 대한
판결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지식상권법원의 민사 판결을 취소한다. 주식회사 위메이드, 주식회사 전기IP의 모든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 한마디로 람샤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람샤와 액토즈의 손을 들어줬죠, 중국 법원에서. 그리고 이 소식 이후로 위메이드 주가가 하락하고 위믹스 주가가 빠지고 액토즈의 주가가 상을 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메이드는 1심 사건 수리 비용 13,800위안, 소송 전 행위보전 신청 비용 800위안, 2심 사건 수리 비용 13,800위안을 모두 위메이드가, 그리고 위메이드의 주식회사인 전기IP가, 자회사인 전기IP가 부담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 아닙니다. 자, 500만원. 예, 500만원을 위메이드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SLA에 관해서는 중국에서 이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공시가 지금 2021년 12월 24일 날 나왔죠. 근데 이 기사는 2021년 4월 12일에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2017년에 싱가포르 ICC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 한마디로 어떠한 국가의 법원은 자기네 국가의 회사의 손을 좀 들어줄 수 있겠죠. 근데 싱가포르에 있는 이 ICC는 어떠한 이해관계 없이 약간 중립적으로 봐준다라는 곳이죠. 야, 그곳에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2017년에 맺은 SLA가 효력을 상실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액토즈는 란샤의 자회사인데 그 액토즈가 위메이드를 빼놓고 SLA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SLA 효력 상실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싱가포르에서 2017년에. 자, 반면에 한국과 중국 법원은 SLA가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한국이랑 중국의 법원은 이 SLA가 유효하다. 액토즈가 미래의 전설 2 지분을 3 들고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와 합의하지 않고 이 연장 계약을 체결해도 유효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공시 있죠. 이 공시에 대한 결과가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국 법원이 SLA가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렸으니까 이미 액토즈 편을 들고 있었고 란샤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시가 나왔어요. 자, 이거 취소한다, 기각한다, 이 최종 판결이다. 이미 이때 말을 했어요. 이미 이때 말한 결과가 오늘날 나왔고, 지금 이 기사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투자자의 어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 좋은 소재거든요. 그 소재라서 이렇게 많이 흔들린 것이지, 중국은 이미 미래의 전설 2 SLA 연장 계약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과거 기사를 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액토즈의 문제는 뭐냐? 액토즈의 문제는 또 다른 저작권 소송입니다. 자,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액토즈는 현재 수십 개의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이 중에 올 1분기에 주요 소송으로 공시한 사건은 총 11건, 그리고 소송 가액은 약 1조 7천억입니다. 실제 소송 가액은 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미래전설 2 ICC 중재 11억 달러, 저작권 가압류 4천억, 소송가의 규모가 큰 사건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SL의 연장 계약 무효 확인? 이거 취소된 거? 저작권과는 아무런 문제없는 소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메이드가 받아야 될 돈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메이드가 받아야 될 돈은 액토즈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중국에 지금 미르 따라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걔들한테도 돈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미르2는 중국 게임 시장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게임으로 손꼽힌다. 중국 게임 시장 내 가치는 5조 원에 달한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PC방에 앉아가지고 리니지, 디아블로2, 스타크래프트 그런 거 할 때 중국 사람들은 미래의 전설 2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네스북에도 올랐다라고 적혀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미래의 전설 2 점유율은 65%, 100명 중에 65명이 미래전설 2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 접속자 80만 명을 기록해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중국 국민 게임입니다. 미르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중국 게임사들이 미르를 베꼈죠. 그리고 위메이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했고, 총 소송 건수는 국내외 합산 60에서 70여 건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달 초에 중국 게임사를 상대로 제기한
PC 온라인 게임 남월전기, 그리고 뭐 남월전기 3, 그리고 뭐 아무튼 나쁜 중국 게임사들과 소송을 해가지고 많이 승소를 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의 장영국 대표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지난 G스타 간담회 때 장영국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전설 2 저작권과 관련해 중국 샨다 게임즈와 샨다의 한국 자회사 액토즈 소프트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을 두고 장 대표는 작년 6월에 위메이드가 100%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 우리 손해가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단계다. 내년 여름쯤에는 이 결과도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액토즈의 공시 뜬 이 소송은 위메이드가 받아야 된 뭐 1조 몇천, 거의 뭐 2조에 가까운 그 돈, 2조를 넘어간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 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송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이 SLA에 관련돼서 잠시만요. 중국에서는 이미 이 SLA와 관련해서 유효하다라는 판결을 과거에 내렸다. 그 판결의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지 지금 받아야 될 돈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구였습니다. 제가 법을 뭐 몰라서 제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잘 와닿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투하시고요. 크리스마스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놀러 가야 돼요. 잘 자요.